은퇴 전에는 은퇴만 하면 무조건 잘 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집에서 노니 몸에 병이 날 것 같고 우울합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침울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한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은퇴는 돈 버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일 외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취미 생활을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퇴하는 세대들은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겪고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느라 딱히 취미 생활을 가져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 어떤 취미 생활을 할지 고민되지만 정보는 너무 많고 모두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취미생활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높게 나온 5개 영상을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추천이 많았던 취미 6가지를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취미생활을 고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자신의 평소 흥미와 무관하게 노인에게 좋다는 취미를 선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퇴직 전부터 취미생활을 해오던 분이라면 은퇴했다고 해서 갑자기 취미생활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해오던 취미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새롭게 취미생활을 찾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취미생활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혼자 하는 취미보다는 여럿이 어울릴 수 있는 취미를 골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 사랑,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이런 욕구를 직장에서 일정 부분 충족할 수 있었지만 은퇴한 후에는 아닙니다. 은퇴한 후에는 타인의 관심, 사랑, 인정을 받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노후에 외롭다는 건 남들에게 관심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남들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고 산다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취미 생활을 통해 이런 욕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취미 생활을 고르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취미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는 점인데요. 기타를 예로 들어볼까요? 기타를 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도파민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취미로 자리 잡는 건데요. 문제는 나이 들수록 도파민 분비량이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취미를 들이고 이어나가는 일이 젊을 때보다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나이 들어 새로운 취미를 들이는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에 올라온 취미 생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개 영상에서 모두 추천된 취미 첫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추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치매 예방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력을 동원하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 활동이 증가하고 기억력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 연구팀은 그림 그리기가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그림 그리기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자신의 내면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되면서 정신 건강까지 좋아지죠. 또 그림 그리기는 스트레스도 완화합니다. 미국 드렉셀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그림 그리기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효과적으로 줄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림 그리기뿐만 아니라 점토 빚기, 종이 공예 같은 다양한 미술 활동도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림 그리기는 자칫 혼자 할 수 있는 취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SNS에 자신의 그림을 올리거나 그림 동호회에 드는 등 다양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노년 건강에 좋습니다. 5개 영상에서 모두 추천된 두 번째 취미는 식물 기르기입니다. 식물은 키우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에 물 주고 잎의 먼지를 털어주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텃밭이나 정원이 있다면 더 좋은데요. 실내에서 키우지 않고 야외의 식물을 키우는 순간 활동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흙을 파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활동을 하면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질병을 예방하게 되고 신체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미국같이 마당이 있는 나라에서는 정원 가꾸기의 여러 운동 효과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5개 영상에서 3번 추천된 취미입니다.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가 좋은 건 이미 알고 계시죠? 독서는 두말할 것 없이 인지 능력과 기억력이 대폭 향상되는 최고의 두뇌 활동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혼자 읽기에는 동기부여도 덜 되고 사람들과 교류도 부족하니까요. 독서 모임에 꼭 가입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의견도 교류하고 토론도 하고 끝나면 차 한 잔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노후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3번 추천된 2번째 취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고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한마디로 더 똑똑해진다는 거죠. 스트레스 완화 효과, 수면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독서와 더불어 안 할 이유가 없는 최고의 취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초보라면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하루 10분 이상 꾸준히 명상한다면 2주 만에 뇌의 신경망에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명상 시작한 지 2주 만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똑똑한 뇌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버 에일리님의 영상을 틀어놓고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명상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3번 추천된 3번째 취미는 수영입니다. 수영도 노년 건강에 좋은 대표 운동이죠. 수영은 저항이 적어서 관절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근육 강화 효과가 뛰어나고 심장 및 폐 기능 강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수영이 이런 목적에 아주 적격입니다. 꾸준히만 한다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뻣뻣해지기 마련인데요. 수영을 하면 관절의 뻣뻣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이 있는 노인에게 특히 유익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3번 추천된 4번째 취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몸에 충격을 적게 주는 저충격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낙상 사고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나이 들면 근력 저하, 전정기관의 노화 등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자전거를 타면 근력이 발달하고 신체 협응력이 발달하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심장 및 폐 기능도 개선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각종 성인병도 예방해 줍니다. 비싼 자전거에 욕심만 내지 않으면 큰 돈도 들지 않는 운동입니다. 이외에도 2번 추천된 운동으로는 걷기, 악기 배우기, 춤 배우기, 탁구, 걷기 등이 있습니다. 한 번 추천된 운동으로 공예 활동, 등산, 골프, 요가, 여행, SNS 등이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노후 취미 생활에 대해 아셨을 겁니다. 같은 취미라도 가능한 여럿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취미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우울감도 줄이고 성취감도 느끼고 분명 더 기분 좋은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삶에 유익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해 두시면 영상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인생을 지혜롭게 인생책이었습니다.